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아이킥 합타임. 120만 요정. 아 이제 120만 약한데. 안돼. 벌써 115만인데. 아유. 150만으로. 안 됩니다. 120만 찍고 또 150 갑니다. 네,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혜입니다. 네. 아이고 날이 무척 덥습니다. 아,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온열 질환 조심하시고요. 네. 오윤혜 씨가 본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마침 어제 DP2를 다 봤어요. 아, 그래서 DP2를 정주행 하셨구나. 정주행. 네네. 남편이 전방에서 군대에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할 땐 귀등으로도 안 들렸는데 이제 아들을 둔 엄마로서 예.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잖아요. 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빙의가 되니까 이 DP2가 너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도 오늘 오전에 나도 DP2 다 봤다. 네. 그러길래 DP1 보셨냐? 네. 안 봤대요. 그래서 DP1도 보시라.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집도 아들이 둘이거든요. 아, 그래요? 고등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 이렇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달라요. 정말 굉장히 몰입감이 되고 그래서 DP2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대사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오늘 사건과도 너무 연관이 깊은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DP2에서 인상 깊었던 대사는 그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다. 그렇죠.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라는 책임이 없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습니까? 군대도 병사를 지켜야 할, 구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국가도 잘못을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이런 대사들이 굉장히 와 닿았고 네. 굉장히 군대라는 조직이 밀폐돼 있고 굉장히 무언가를 이렇게 공론화되는 것을 꺼려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해병대에서 수해 당시에 사고로 사망한 최수근 상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해병대 사령부가 지난 7월 28일에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31일 오후 2시에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브리핑을 불과 1시간을 앞둔 오후 1시에 돌연 백지화가 되었고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한 지 2시간이 지나서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오늘 계획했던 언론 설명을 취소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월 22일에 고 최수근 상병 연결식에 참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부하를 잃은 슬픔에 잠긴 모습, 그런 장군처럼 보였는데 연결식 직후 그의 태도가 연결식과 좀 달랐다는 오마이뉴스에 나온 제보에 따르면은 그가 이제 김 사령관이 문건을 통해서 지휘 및 강조 말씀이라는 지휘 서신을 예하 부대에 보냈습니다. 해병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함께 노력해야 할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유튜브, 육대전, 기타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보하는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자, 해병대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해병대의 단결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대로 제공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고 해병대의 단결과 결집을 위한 사령관의 생각을 전 장병 및 군무원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길 당부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길게 썼는데요. 네. 요가 뭡니까? 입 조심해라. 약간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그 얘기예요. 입단속, 입 조심해라. 외부 유출. 해병대 니들이 나가서 진실을 얘기한다는 이름으로 해병대 명예를 실추하면 네. 해병대 사령관 나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기분이 찝찝하다.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인권센터가 7월 24일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일, 23일 주말 사이에 최상병과 함께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해병대원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게 뭔가 입 조심해라. 외부로 유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라는 입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누가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 입고 거기 가서 구명조끼도 없이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다는데 네. 거기에 수색 들어가게 했냐? 그 명령 누가 내렸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거 소방당국과 네. 진실 게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당국에서는 자 물이 많이 오면 이 둔치로 올라와야 된다. 언덕 위로 둔덕 위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소방당국에서는 해병대 쪽에 얘기를 했고 네. 원래는 소방당국이 수중수색을 하고 해병은 그 해병은 둔치 수색을 하는 걸 육상 수색을 하는 것을 협의했더라고요. 기본으로 했는데 네. 소방당국과 협의 없이 물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소방당국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병대에서는 아니 우리는 소방당국으로부터 그렇게 주의해라 또는 물 밖으로 나오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다면 군인의 조직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명령이 없이 그럼요.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을 누가 이렇게 무리한 수중 수색을 명령했는지 이거는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수사에 들어갔을 텐데 그 해병대에서는 어제 그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브리핑을 취소한 이유 중에 하나로 네. 수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밝힌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거지 수사에 혼란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에 혼란을 주는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명예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해병이라면 네. 있는 그대로 수사에 도움을 주는 방법은 뭡니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밝히고 최수근 상병의 명예 그 죽음의 이유를 네. 밝혀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실을 말하는데 수사에 혼선을 준다는 얘기를 합니까? 언어 도단이잖아요. 그 부분이 맞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수사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혼선을 줍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마사지 들어갔다는 자백입니까? 저는 그 부분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현장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다고 했지만 윗선에서 그냥 수색해라고 했다면서 무리한 수중수색 명령한 사람 진짜 이 사람 찾고 싶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이런 똑같은 진상규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거 정확하게 밝혀내야죠. 아, 그럼요. 네, 명령한 그럼요. 사람 누구인지. 아, 그 어머님이 그 시민 최수근 제복 입은 시민입니다. 네. 사실 그냥 군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복 입은 시민이에요. 당연하죠. 최수근 씨 어머님이 25일 날 해병대 가족 모임 카페에 글을 올렸잖아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한 임무 수행 환경과 장비들을 제발 좀 갖추어 달라. 강구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왜 이렇게 최수근 씨, 우리 최수근 상병의 어머님은 이렇게 해병대를 여전히 믿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이 최수근 고인의 유족들이 믿고 있는 해병대에 네.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해병대 사령관님부터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반복될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은폐되고 또 빠그라지면은 군인들은 명령을 위해서만 명령을 듣고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반드시 어떤 누군가는 명령을 했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에서 병사들을 상대로 갑질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군이 뜨면은 냅킨을 별 모양으로 아주 보기만 해도 어려웠던데 이거를 세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회관병들 입단속을 시켰다는 폭로가 추가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랫동안 그동안 굉장히 고질적으로 있었던 어떤 관례 행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백마부대에서 이런 그 갑질 내지는 그 식당에서 네. 군 장교 식당에서 지나치게 호화롭게 16첩 방상. 네, 뭐 이런 정말. 걸 했다라고 네. 해서 육군본부 감찰이 시작이 되니까 네. 소위 어딥니까 광개토 제1회관 장성급 장성 네, 군인 복지회관에서 네. 감찰 나오니까 입단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조심해라. 네가 나 찌른 거 아니야? 찌른 것 같은데 인사과에 물어보면 누군지 다 안다. 이런 불필요한 갑질을 없애야지 입단속을 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여기도 저는 뭐 그래요. 뭐 냅킨 별 모양으로 할 수 있다 칩시다. 좋은 서비스 장교들도 받을 수 있는 한 받아야죠. 근데 그걸 병사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저 우리 아들 네. 가진 엄마는 진짜 이 왜 부분에서도 되게 열이 받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네.
군단장 등 고위급 간부는 백마회관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님이 오면 메뉴판에도 없는 보고탕, 꽃게탕 등을 주문한다는 거예요. 특별식을 딱 가서 가오 잡는 죄송합니다. 가서 폼 잡는 거죠. 해와야 되는 거예요? 메뉴판에도 없는데 와. 나는 군단장이니까 이것 좀 우리 손님 드시게 보고탕 좀 해갖고 오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죠. 이거는 그 군인 식당에 장교 식당에 있는 군인들을 우리 아들들 딸들을 본인의 개인 셰프쯤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준비된 것만 하라고요. 준비된 것만. 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군 인권센터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폭로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3부에서는 용장호투, 4부에서는 인권 새로 고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